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노컨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심리의 변화이죠. 과연 그들은 나와 재회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고 봅니다. 노컨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노컨택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발전하고 재회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숨만 참으면서 그들이 연락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건강한 노컨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습니다. 자,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더라면 언젠가는 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한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거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천공님?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한 거 맞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들이 굉장히 진실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재만을 원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제가 중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라면 어떤 식으로 재회가 이루어지고 언제 정말 연락이 올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우리들의 연애는 상당히 진실했고 충실했고 또 상당한 친밀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컨택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컨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는 노컨택을 해서 재회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였는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훌륭한 남자였고 괜찮은 여자였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것이 명백하다라면 여러분의 노컨택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요? 많은 그들의 고백을 받지만 저와 상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연락이 잘 옵니다. 그리고 재회에 잘 성공합니다. 생각보다 재회에 잘 성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저와 상담했던 그분들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고 스스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X가 진실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의 관계가 꽤 좋았더라면 연락이 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 재회 가능성도 높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진실했고 그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좋아했더라도 재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심이죠. 그들도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재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노컨택 forever도 좋지만 연락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컨택의 기간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다양한 어떠한 사연과 그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노컨택의 기간을 제가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드릴 수는 없다. 그 모든 이별,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정말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후회가 발생하며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더라도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에 대한 공포심이죠. 여러분한테 거절당하는 건 그들도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게 게임입니다. 이것은 저의 영상, 그들이 재회를 원할 때 하는 여러 가지 게임, 여러 가지 신호들, 일과 관련된 영상들 제 영상 초반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즉 후버링 같은 거죠. 빵부스러기를 던진다든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암시하면서
여러분이 연락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노컨택을 충실히 잘 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신기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즉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염원하던 재회를 여러분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그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노컨택을 2개월, 3개월 여러분이 꽤 잘했다. 상대한테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또 그와 재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은 왜 이런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들이 연락이 왔을 때는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지 마라. 연락이 오면 받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역설적으로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회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변했다. 재회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유를 염원하고 바깥 세상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스스로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발생합니다. 이러한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의 노컨택은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이 굉장히 암울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재회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늘 사랑과 행복과 자기의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즐기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면 회피형 남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회피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반드시 지금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거부적이고 이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연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현재 보고 있는 분 중에서 아니 연락이 왔는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한테 연락하기가 두렵고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락을 회피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끝끝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했고 여러분의 관계가 좋았고 천공이 예측한 대로 재회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정말로 그들이 재회를 원하지만 끝끝내 여러분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연락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재회가 성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X가 좋은 X가 아니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을 철저히 유리하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착취하고 여러분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애틋하고 아련하기 때문에 나는 재회를 원하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경우에 한 50%는 여기에 속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상담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환경을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냉정함, 어떤 통찰력을 여러분이 믿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당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여러분의 X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 약한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X가 상당한 나르시스트였다. 여러분을 착취했다. 금전적으로 착취한다. 육체적으로 착취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의 남자가 당신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오직 당신의 육체만을 탐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상당한 나르시스트고 당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핑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당신으로 약점 삼아서 끊임없이 당신을 착취하였다. 나한테 돈을 보내, 선물을 보내. 그러면 이 남자는 에코이스트인 이 상대의 남성, 저의 내담자는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재평가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나는 이 여자한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이렇게 착취당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어떤 의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착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를 공감해 주는 게 사랑이지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과 연애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 충고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X가 나르시스트였다면 반드시 재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유튜브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력, 여러분의 쎄한 느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이 나쁜 사람, 나르시스트나 경계성 인격장애자나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한테 9번 착취하면서 한 번의 애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사랑을 할 때 10번 여러분을 착취하고 한 번도 여러분한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쁜 새끼, 나쁜 년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8번 여러분을 착취하고 2번을 여러분한테 진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상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줘. 저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의자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애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회피형의 남자가 있고 안정형의 남자가 있다면 제가 오늘 새로 드리는 신개념의 남성이 있습니다. 여유형이란 남자가 있다. 자, 여유형이란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죠. 어떤 남자냐? 연애가 굳이 필요 없는 남자입니다. 이 회피형하고는 굉장히 다른 남자입니다. 회피형은 굉장히 니디하고 이 자아가 완성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내는 그의 어떤 독립적인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피형의 남자한테 끌리지만 사실 회피형은 그 내면을 뜯어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안정형, 이 여유형의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인생에서 그다지 연애에다가 집착을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삶이 꽤 안정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직업, 한마디로 자기 삶의 루틴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연애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죠. 본인의 일이나 취미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본인의 삶이 상당히 단단하게 일상생활이나 하루 일정이 루틴이 단단히 잡혀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굳이 연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연애라는 것은 많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연락도 해줘야 하고 감정 표현도 해줘야 하고 서로를 챙겨줘야 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관계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적인 스탠스의 삶을 즐기는 남성은 연애에 집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 이러한 단단함,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실함, 이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남성을 제가 다른 채널에서 시그마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자들 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상담하는 남성분 중에서 본인이 이런 남자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시그마 남성, 여유형의 남성은 연애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여자한테 진실하지만 가끔 여자한테 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분이 이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자기의 존재에 어떤 연애의 효율성을 여자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이 남자는 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스스로 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여력이 없어. 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효율성을 상실하는 거죠, 여자분이. 이렇게 이별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매우 가끔 있습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상담을 100건 하면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러지 않은데 그랬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있다. 내가 이런 여유형의 남자였다. 제가 뭐 어떤 걸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컨택을 깨고 연락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여유형의 남자였다면 대개는 이별할 때 수용하고 잘 보내줍니다. 그리고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당히 매달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되게 파워플레이를 합니다.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파워플레이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매달리거나 설득하거나 잡았더라면 그때 제외가 됐겠죠. 근데 제외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여유형의 남자였더라도 여러분이 잡았을 때 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여자분한테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했지만 그렇다. 이건 남성분한테 제가 드리는 어떤 조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데, 회피형 남자와 이러한 여유형의 남자는 틀립니다. 어떤 맥락이 틀리냐? 회피형 남자는 초반에는 상당히 매력있지만 갈수록 이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형의 남자, 연애에 집착하지 않는 자기 만족형이 높은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매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피형과 이러한 여유형 남자의 특징은 뭐냐? 연락이 잘 안 오지만 그래도 회피형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오거나 도망 다니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 여유형의 남자는 연락은 잘 안 오지만 확실히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진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회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공의 이별과 재회, 우리 이별의 전이는 계속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사연은 댓글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 화면 하단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메일이 나오고 그 이메일을 다시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이었고 그들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했더라면 연락이 올 것이고 제외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고 여러분을 이용했고 여러분이 굉장히 착취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애였다면 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연애 사연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